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출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에 먹구름 정도가 아니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수출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부 변수도 있겠지만 외부 변수가 더 지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우리 수출에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중국은 수출 비중이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게 25%가 넘고요, 홍콩을 통해서 수출하는 게 5%가 넘습니다. 그러면 대중국 수출은요, 우리 전체 수출에서 30%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중국이 점점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기인 수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경제 성장률 1분기 전망치입니다. 전망치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3.6% 예상하고 있습니다. 3.6%라는 성장은 아마 중국의 경제 역사상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낮다면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통 중국은요, 5%, 6% 성장하는 건 우습고요, 7%, 8% 성장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1분기 성장률이 위기도 아닌데, 코로나 위기 때만 해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위기도 아닌데 1분기의 성장률이 3.6%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금 심하다는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마다 봉쇄령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하이의 봉쇄령, 이거는 굉장히 우리 수출에 심각합니다. 광저우의 어떤 봉쇄령, 아직까지 봉쇄까지 완전히 가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5%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가 우한 폐렴이란 이름으로 중국에서 난동을 쳤을 때 2.2% 성장하는 데 그쳤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6% 성장은 그냥 우습습니다. 2018년에 보세요. 6.8%. 2019년 6%예요. 2021년에는 8.1%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5.5%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이 5.5%가 달성이 될 수 있을까?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1분기 성장률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3.6%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결국 코로나19의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대를 지금 닮아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 수출에는 진짜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우리 수출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5.5% 이것도 목표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망치가 아니고 목표치예요. 전망치와 목표치는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전망치는 지금 이대로 가도 5.5%를 성장한다는 거고요, 목표치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5.5%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노력이 뭐냐? 돈 푸는 거잖아요. 돈 푸는 거.
직업 준비율 낮추고 기준금리 낮추고 지금 중국은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는 전부 다 긴축을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돈을 풀어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말입니다. 5.5%를 달성하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목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요. 5.5%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분기가 3.6%까지 떨어졌으면 2분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19는요. 도시를 거쳐서 도시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계속 고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금 전국 정부는요.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나 다른 서방에서는 풀어라 하는데도 중국은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우리 수출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충격은 엔저입니다. 엔저. 4월 13일 현재 엔저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달러에 126엔이에요. 125엔이 구로다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구로다 라인. 구로다는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 이름이 구로다입니다. 근데 구로다가 일본 의회에 참석을 해서 125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125원이 구로다 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로다 라인보다가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126엔까지 떨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엔저 이것은요. 일본 상품의 수출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이 쉬워지는 것처럼 일본도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더 쉬워진다는 이야기. 그러면 수출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물론 수입 대체 효과보다가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출은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 제품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 제품도 경쟁 관계에 있고요. 그러면 N저가 되면 대한민국 제품보다가 일본 제품이 더 잘 팔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요. 일본 제품보다가 한국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경제 침체 위기 속에서는요. 가격이 좀 더 싼 거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럽인의 선택이 일본 제품으로 선택하고 미국인의 선택이 일본 제품으로 선택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수출에는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의 경기 둔화가 대한민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일본의 N저가 대한민국 수출에 타격을 준다면 우리는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6,445억 4천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수출, 역대 최고다 이렇게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당신은 왜 자꾸 수출 위기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착시가 숨어 있어요. 굉장한 착시가. 2018년에 6,048억 6천만 달러가 됐을 때는
이때는 착시가 솔직히 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이 속에는 굉장한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착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것도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랐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출품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수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서 수출액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량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수출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지금 수출 금액에서 보면 18.2%나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출 물량 증가율은 0.4%에 그칩니다.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수출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서 수출을 많이 하는 듯 보이는 것이지, 실제 물량이 늘어나서 우리 수출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요, 당연히 수출 액수도 내려가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안 그래도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이게 그만큼 올라간 만큼 수출 제품의 가격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올려요. 일본 때문에 못 올리는 것도 있지만, 엔저가 되면 일본 때문에 못 올리는 것도 있지만 중국 때문에 못 올려요. 중국은 정부가 뒤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도 지원하고요, 수도세, 물세도 지원하고요, 전기세도 지원하고요, 인력도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기업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기업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품의 가격이 싸겠죠. 이 중국 제품하고 대한민국 제품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솔직히 품질 면에서는 우리가 좋은지 모르지만, 예, 가격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원체 비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중국 때문에도 가격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출의 적자 지금 계속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출의 적자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진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적자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만성적이 될 거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외생 변수라고 이야기하나요? 외부에서 발생한 변수, 이것을 보면요, 이게 일시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우리가 수출량이 그만큼 떨어지고요, 엔저 때문에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요,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서, 예, 수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그만큼 못 올리기 때문에 적자 구조는 당분간이 아니라 이게 만성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런 섬뜩한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경쟁력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 경쟁력이 결국 말입니다, 점점 갉아먹는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 충격적인 요소는요, 더 충격적인 요소는 이겁니다. 엔저입니다. 이거를 미국이 지금 용인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예, 미국은 1980년대 프라자 합의를 하면서 엔고 정책을 펴도록 일본에게 계속 종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엔저가 되면, 예,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 싸게 됩니다. 그죠? 싸게 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8.5%까지 올라갔으니까 3월에. 그러니까 엔저를 그냥 용인하는 거예요.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제품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첨단제품 모두 말입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요, 이런 충격들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수출 적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요. 예.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걸 보면요, 대한민국을 좀 어렵게 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는 딱 두 가지만 보고 투자합니다. 뭐 친분이 있어서 투자하고 대한민국이 좋아서 투자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시장에서는 없어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예,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점을 삼아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장점 두 가지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재정이 건전하다. 수출을 진짜 잘한다. 이 두 가지가 외국인들에게는요, 투자를 할 때 아주 기본적인 기초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자산들이 무너져요. 재정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재정 적자가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수출이 지금 적자가 나니 외국인들이 이미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간파를 하고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는요, 내수의 위기에 이어서 내수의 위기는 이제 거리두기를 오늘 발표를 할 거죠. 그럼 좀 좋아지면은 내수는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수출은 더 큰 위기로 몰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동향 아주 면밀히 저는 체크하고 있고요. 또 우리 수출의 어떤 동향도 계속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환전 TV를 보면요, 위기의 어떤 상황을 계속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기왕 이까지 온 김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